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질환이 발견되지 않는데 전신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면 없는 질환을 지금 검사를 통해서 만들어내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분명히 기자가 잘못 쓴 거죠. 네. 자기 몸에 생기는 이 가려움이 원인을 그냥 전신질환, 건조함, 고령과 약복용, 호르몬, 하지정맥, 간질환, 철분 부족, 정신적 스트레스, 음주 등등 모든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건 어쩌면 병의 원인을 정확히 모른다는 것 아닐까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관련이 있다라고 해버리면 살아있는 그 자체가 가려움증의 원인이다 라고 하는 말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살아있는 자체가 가려움증이다. 그러니까 의사한테는 병의 원인이라는 건 네가 살아있기 때문이야. 내가 죽으면 네 병의 원인은 없어져. 이런 마음으로 그럼 의사분들이 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네요.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유 선생이 조금 얼굴이 채채해지기 시작하네요. 이게 입대를 앞둔 그렇죠. 이 떨린 마음과 불안한 예지가 여러 가지 형태로 제 얼굴에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이 그렇군요. 듭니다. 근데 박사님은 가면 갈수록 리즈를 갱신하시는 젊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젊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젊었는데 얼마 전에 내가 자산어보 그 영화를 봤더니 거기에 유배를 떠나는 정약전 선생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 유배를 떠나는 데 있어 이 두려움이 새로운 동네로 가는 이 호기심으로 바뀌면서 기대가 된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유 선생이 차라리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입대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그 불안도 있지만 사실 좀 기대도 되는 면도 있습니다. 좀 네. 그래서 떨려서 그런 건가 봐요. 그렇죠. 근데 무슨 사연을 가지고 왔길래 지금 본인이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네. 바로 또 통증 이야기. 아픔 이야기. 우리의 아픔이 몸으로 대신 표현해주고 있다는 걸 깨달은 어떤 분이 병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됐대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잠깐만요. 네. 이러면 우리 또 불러와야 될 분 있잖아요. 소환을 해야죠. 소환해 주세요. 닥터 K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분 봐요. 갑작스럽게 소환을 당하니까 지금 당황하셔가지고 목소리가 좀 떨리고 있어요. 기가 진이 아닌 닥터 진이 빨리 이야기해봐요. 네. 방금 절 소개라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닥터 진이 하면 저는 저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환자에게 배우는 의사라고요. 네, 환자에게 배우는 의사. 배울 때에서 학교에 제대로 못 배웠거나 아니면 잘하셨어요. 왜 그러세요? 내세울 만한 지금 이 S대 출신이 아니신 것 같아. 그러니까 환자에서 배웠는데 S 출신은 절대로 환자에서 배운다는 소리 안 해요. 그렇습니까?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거는 그 잘난 S대에서 다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의 어떤 마음으로 환자를 대하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표현이 된다. 자, 그럼 그렇고 무슨 사연이야? 네, 가려움증 관련된 사연입니다. 제 동생은 며칠 전 옆구리 쪽 피부에 붉은 반점들이 생기고 가렵기까지 하다면서 피부과에서 연고를 처방받아 왔더군요. 요즘 힘든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직장에서 팀 조직이 바뀌고 난 뒤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한참 동안 토로를 했습니다. 바로 그날 저는 인터넷 뉴스에서 이유 없이 가렵다면 피부 질환이라고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답니다. 그렇죠. 이런 기사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일산 백병원 피부과 최미라 교수님과의 문답으로 구성된 기사였는데요. 읽어보니 피부 질환뿐만이 아니라 전신질환, 건조함, 고령과 약 복용, 호르몬, 하지 정맥, 간 질환, 철분 부족, 정신적 스트레스, 음주 등등 거의 나의 모든 것이 가려움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왜 그래요? 완전히 지금
이 요즘에 이 본인의 입대의 두려움과 컨디션 난조가 오고 있습니다 요즘. 아니요, 그 컨디션 난조가 아니라 지금 자기 마음을 제대로 못 읽으니까 네. 자기 몸에 생기는 이 가려움이 원인을 그냥 전신질환, 건조함, 고령과 약복용, 호르몬, 하지정맥, 간질환, 철분 부족, 정신적 스트레스, 엄주 등등. 아니 이거는 뭐 병에 안 갖다 붙이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모든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건 어쩌면 병의 원인을 정확히 모른다는 것 아닐까요? 저 피부과 교수님 너무 쪽팔리는, 이거는 피부과 교수님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아무것도 모르는 기자가 그냥 무조건 말이 되게, 지가 들어봐도 무슨 소린지 모르겠으니까 말이 되게 적는다고 그냥 적어놓은 내용이지, 설마 피부과 교수님이 이렇게 답할까요? 닥터 지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다 관련이 있다라고 해버리면 살아있는 그 자체가 가려움증의 원인이다 라고 하는 말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살아있는 자체가 가려움증이다. 그러니까 의사한테는 병의 원인이라는 건 네가 살아있기 때문이야, 너가 죽으면 네 병의 원인은 없어져, 이런 마음으로 그럼 의사분들이 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네요. 네, 웃자고 한 이야기인데 박사님께서 콕 찔러버리시네요. 그렇죠. 나는 웃자고 했는데 본인은 거의 급소에 맞아가지고 지금 죽는 상황이 됐다. 그럼 그 다음에 또 읽어봐요. 네, 원인이 되는 피부 질환을 찾기 위해서는 피부 조직 검사, 일반적인 혈액 검사 및 세균, 진균, 배양 검사 등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깐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원인이 되는 피부 질환을 찾기 위해서는 피부 조직 검사, 혈액 검사, 세균, 진균 배양 검사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어차피 모르니까 뒤적뒤적을 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검사라는 거는 다 해보자. 그러다가 뭐든지 좀 발견되기만 하면 그거에 대해서 원인이라고 갖다 붙일 거다, 이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네요. 그러면 실제 이렇게 검사를 해서 피부 질환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정말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아주 간단한 무좀이라든가 헤르페스 감염 이런 거 아니라면. 그렇죠. 그리고 혈액 검사를 해가지고 이 피부 질환의 원인을 찾아본다는 건 상당히 기발한 생각이었는데, 이게 내가 풍선을 타고 우주로 날아간다는 이 정도의 상상력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네, 혈액검사를 기본검사로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런데 그 기본검사가 실제 피부 질환의 원인을 찾는데 꼭 필요한 검사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보통 그래서 암을 진단해보기 위해서도 혈액검사를 한다, 피검사한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실제 암 증상이 없는데 그 검사를 했을 때는 효용 가치가 거의 없다는 것도 이미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도 네 증상이 있든 없든 간에 내가 뭔가 열심히 환자를 살펴본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은 이 피검사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네, 맞아요. 특히 암에 있어서는 그 삼성서울병원에 나온 자료를 보면 그 혈액검사에서 암이 의심된다라고 해가지고 1년 동안 삼성서울병원에 췌장암 의심으로 찾아온 사람이 7만 명이 넘었는데 막상 실제 췌장암은 딱 한 명 있었다라는 보고도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재미있는 건 그 혈액검사에서 췌장암을 시사하는 암 표지 인더스트리가 올라갔다라고 했을 때 증상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다 섞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췌장암 환자는 아마 증상이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나왔었겠죠. 그러니까 증상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 검사를 해가지고 암이 의심되니까 빨리 모든 각종 검사를 다 받으세요 라고 하는 건 사실 정말 삽질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환자 입장에서는 삽질이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영업 비밀을 지금 닥터 지니께서 지금 폭로하셨다는 거 알아요? 질환이 발견되지 않으면 전신 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할 수 있고요. 아니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질환이 발견되지 않는데 전신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면 없는 질환을 지금 검사를 통해서 만들어내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분명히 기자가 잘못 쓴 거죠? 설마겠죠. 네. 그래요. 빨리 다음 이어지는 설명 들어봅시다. 우리. 네, 다만 가려움증은 원인을 정확히 밝힐 수 없는 경우도 많아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 다양한 약물 치료 및 자외선 광선 치료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아주 고상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실상은 바로 앞에서 각종 검사를 다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 정말 삽질이라는 자백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검사를 다 해도 다만 가려움증의 원인을 정확히 밝힐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게요. 그 검사를 굳이 환자를 고통을 느끼는 것까지 원인을 찾겠다면서 이것저것을 한다는 것이 정말 삽질이라는 걸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양한 약물 치료 및 자외선 광선 치료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 자외선 광선 치료가 대표적으로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사용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다양한 약물 치료와 자외선 광선 치료했을 때 그럼 정말 가려움에서 환자가 편안해지냐라고 물어보시면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포인트를 두어주세요. 뭐 효과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보험으로 싸게 잘 치료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말이라는 거죠. 네, 맞아요. 제가 실제 현장에서 만나봤던 많은 가려움증 환자들은요, 대학병원에서 4년, 5년, 길게는 10년 이렇게 약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는 가려움증을 호소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한 약물 치료와 자외선 광선 치료를 의사는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것과 별개로 그럼 환자는 가려움증이 해소됐느냐라고 다시 물어봤을 때는 사실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특히 이제 닥터 지니처럼 개인 병원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저런 효과가 없는 분들은 대학병원에서는 뭔가 신비로운 나에게 특히 대학병원이잖아요. 그 가기 힘든 대학병원이니까 치료를 잘할 거라고 심지어 뭐 몇 년씩 치료를 받아도 효과를 없지만 저는 개그우먼 고 박지선 씨가 떠올랐습니다. 생전에 오랜 기간 앓던 피부 질환이 악화되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기사들이 보도됐었잖아요. 당시 피부의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이렇게나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에 놀랐었습니다. 만약 이런 분이 병원을 찾으면 당신의 피부 질환의 원인은 이것도 저것도 다 될 수 있다, 무엇인지 정확히 밝힐 수 없을 때에도 다양한 치료를 시도해보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딱 이렇게 기사의 내용처럼 가려움의 원인을 찾지 못해 수년씩 고생하고 있다는 분의 댓글이 한둘이 아니었는데요. 온몸의 발진과 함께 심할 때는 밤에 잠도 못 이루신다는 어떤 분은 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 건강검진도 하고 MRI까지 찍었지만 결국 면역 체계가 무너졌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라고 하시더군요. 의사 선생님. 네,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그런데요. 네. 이렇게 몇 년간 가려움증으로 고생을 하셨대요. 네. 병원에서 면역 체계가 무너졌다는 말을 들었대요. 네. 그런데 최미라 교수님이 나온 이 기사에서요. 질문이 있어요. 면역력과 가려움은 연관이 있나? 라고 했을 때 최미라 교수님은 또요. 가려움증과 면역력은 연관성이 크지 않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럼 왜 의사들마다 이렇게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럼 당연하죠. 다 모른다는 거죠. 모르니까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 아무 말 대잔치에 면역계가 상당히 많이 활용돼요. 그렇죠. 뇌도 그렇고. 의사가 환자의 병의 원인도 모르고 환자가 아픔의 정체를 조금 더 이해를 못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스트레스성입니다, 신경성입니다. 이 말은 그냥 모르겠는데요, 빨리 다른 데로 가보세요 라는 아주 솔직한 표현이거든. 그래서
또 어떤 분은 가려움의 원인이 이렇게 다양한 줄 몰랐다며 좋은 정보를 알려줘 감사하다는 댓글을 달기도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게 좋은 정보래요. 네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렇고, 네 집안이 형편이 안 좋아서 그렇고, 네 부모가 머리가 나빠서 그렇고, 뭐 이러면 아, 저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참 다양하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셨고. 그렇죠. 예. 몸의 아픔을 치료하는 데에 있어서 그 아픔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아가는 요즘, 이런 기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피부과 의사 선생님은 과연 어떤 마음이신가요? 네, 닥터진이 기사를 어떻게 일반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방금 앞에서 언급하신 어떤 분의 댓글에 다양한 정보를 줘서 감사하다라고 했다는 댓글 읽으셨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그 댓글을 쓰신 분은 실제 가려움으로 고통받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럼요. 자기가 가려워 죽겠는데 그렇죠. 의사가 네 원인은 많아, 나는 잘 몰라 라고 하면 아,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가렵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까지는 그리고 아주 또한- 훌륭하게 잘 지적하셨어요. 그리고요. 그리고 그런데 박지선 씨요. 네. 내 의사는 내가 만난 의사는 나의 가려움증의 원인을 잘 모르겠대요. 네. 다양한 원인에서 뒤적뒤적을 해보겠대요. 네. 그런데 결국 내가 이해할 만한, 내 몸의 간지러움을 해소할 만한 원인과 치료법을 찾지 못했을 때 나까지 같이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또다시 자기 자신에게 나에게 이 가려움증은 무슨 의미인지, 나는 왜 어떨 때 가려움증을 더 느끼는지, 덜 느끼는지 거기서 다시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피부과 의사 선생님은 이 환자의 가려움을 잘 모른다. 대신 교과서에서 외운 거는 나 이렇게 열심히 말해줄 수 있다 라는 상태라고 보여요.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피부과 의사 선생님은 정작 환자가 가렵다든지 힘들다라는 것을 제대로 공감하고 충분히 파악하기보다는 가려움증은 무엇인가, 질환인가, 정상인가, 이거에서 교과서에서 나오듯이 가려움증이란 피부를 긁거나 문지르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는 불편한 감각을 말하며 다양한 피부 질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상이다. 교과서에 있는 그 구조를 그대로 따가지고 야, 이게 내가 전문가야, 내가 이렇게 배웠거든, 이렇게 알려주는 것으로 당신의 존재 이유를 찾으시는 훌륭한 분이다, 이 말씀이네요. 네, 맞아요. 네. 교과서에 뭐라고 쓰여있든 내 가려움의 원인하고 관련이 없거든요. 말 안 해줘도 난 안 들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사 선생님은 내가 겪고 있는 통증이나 아픔은 뭔지 관심이 없고, 본인이 학교 다닐 때 또 시험 보기 위해서 배웠던 교과서 내용을 내 앞에서 엎조리거나 그거를 기준으로 내 병을 살펴보는 참 안타까운 분이시다라는 의사 선생님의 안타까운 마음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로 오늘 방송 끝내면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하나 더 하나 더 언급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네. 이 기사의 제목을 보면요, 이유 없이 가렵다면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래요. 그렇죠. 빨리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이 얼마나 교과서를 열심히 외웠는가를 확인받는 대상이 되어라.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훌륭한 의료보험을 활용해서 네가 모르모트로 의사 선생님의 호기심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거기에 충족을 시켜줘라, 아니면 비즈니스에 도움을 줘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 없이 가렵다면 가볍게 넘겨라, 이것도 아니고 가볍게 넘기지 말아라, 이것도 아니에요. 이유 없이 가려운데 내가 불편하다면 내가 왜 불편감을 느끼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어떨 때 이 가려움을 더 느끼는지 덜 느끼는지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봤으면 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기사에서 겁주는 식으로 네 몸에 림프종이든 각종 뭐 에이즈든 이런 무시무시한 병이 도사리고 있을지 몰라 빨리 병원 가라는 공포 마케팅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이런 기사는 의사들의 병원의 공포 마케팅 홍보 기사지 당신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사가 아니다. 그 결론을 내려주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WPI를 배워서 상담가가 되고 싶어도 장소적인 제약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제는 WPI 심리상담가가 되는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전문가 자격증도 받을 수 있답니다. 초급, 중급, 고급 3회의 워크샵에선 쌍방향 소통이 되는 온라인 참여가 가능합니다. 인간의 성격부터 WPI 검사 해석까지 온라인으로 배우며 온라인상에서 토론과 황상민 박사님과 1대1로 질의응답도 가능하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 상담가인 황상민 박사님의 실제 상담 사례를 공부하는 사례 분석 세미나도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듣기만 하는 인간 개념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사례 분석 세미나.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 상담가인 황상민 박사님의 실제 상담 사례를 보고 온라인으로 토의하며 통찰력 넘치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비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상담 실습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상담 준비 수업부터 슈퍼비전 그리고 실제 상담까지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화상통화로 내담자를 상담하며 전문성 있는 상담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워크샵, 사례 분석 세미나, 상담 실습,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체계적인 수련 과정을 이젠 전부 온라인으로 수강해보세요. 내 삶에서 상담가로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 싶으신 분, 제대로 된 상담을 배워서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싶으신 분, 온라인으로 가능한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을 6월 19일 초급 과정 워크숍부터 시작해보세요. 내가 앉아있는 곳이 배움의 장소가 되는 진정한 워라밸이 실현됩니다. 위즈덤 센터